DC와 TS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남이 가는 길은 남이 가는 거고. 여러분은 사자 최윤희 선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제가 마이크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든 아니면 여기 최정희 대리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기존에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제네럴리스트로만 구분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거를 조금 새롭게 패러다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신데 좀 이유가 있으실까? 단어가 하나 바뀐 거 그거 네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뭐라고 했죠? 섹터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네. TS, 스페셜리스트가 붙죠. 스페셜리스트는 하나의 분야에 천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에 꽂힌 사람. 근데 개발 전문가 뭐라고 그랬죠?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라고 네. 그랬죠. 컨설턴트는 뭐냐?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자기의 리소스, 지적인 자산, 자기의 스킬을 다 통합하는 인테그레이션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물론 굉장히 특징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이기는 하나 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컨설턴트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제가 디벨롭먼트 컨설턴트 워낙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디벨롭먼트 컨설턴트. 그래서 그냥 그건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DC 하나는 TS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두 분을 비교하면서 DC와 TS가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또 뭐 질문이 있으면 계속 논의를 해보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최정혜 대리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 게 그 기존에 이렇게 양분했던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해 주시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보건 뭐 농업, ICT 이런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들을 보통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너럴리스트면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매니징하고 뭐 사업에서면 PAO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어느 분야의 전문가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전문가라고도 우리가 똑같이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주니어 때부터 커리어를 그쪽 분야에서 키워오셨던 분이고 사실 요즘에는 점점 더 저희 아직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주니어 때부터 개발협력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그런 분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그 강의 들어보니까 그 제가 말했던 그 스페셜리스트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기술 전문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스페셜리스트를 개발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있었던 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일자리 관련된 곳에서 네. 사실 우리나라 이 사업비 구조상 일자리 창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좀 어느 식으로 좀 사업이 좀 바뀌어야 미국처럼 이렇게 좀 더 많은데 인건비를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좀 인사이트가 혹시 있으실까요? 자, 그럼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고용은 조직에서 해야 되죠. 그게 회사의 형태든 NGO의 형태든 뭐 요새는 대학도 순천향 대학처럼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으니까 고용 주체들이 고용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제1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1번 나는 세계를 구하고 싶다. 2번 나는 착하고 싶다. 3번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된다. 4번 나는 이 바닥에 남아 있고 싶다. 1번 세상을 구하고 싶다.
4번이죠. 이 네, 바닥에 네. 남아 있고 싶다죠. 남아 있으려면은 나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사람을 고용하려면은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월급을 얼마를 써야 되니까 나의 앞으로 수익이 얼마, 나의 매출이 얼마, 순이익이 얼마 네.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연봉 곱하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을 고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매출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요. 매출이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이번에 5천만 원을 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무조건 나는 5천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 사람 고용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다. 나는 5억을 확실히 나는 벌 수 있다라고 하면 10사람을 고용할 겁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ODA를 개발 협력을 마켓으로 본다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결국 수주를 해서 매출을 올려서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전문가를 그다음에 내 오피스에서 모든 일을 담당할 직원들을 고용한 고용주라면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게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액수도 작고 경쟁도 치열한 뭐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확보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IQC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정해 놔요. 아, 그래서 한 10개 기업 정도를 미리 선정해 놓고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프로그램은 요 10개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그 안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한 경쟁을 안 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그 매출을 올리면서 자기 그 어떻게 보면 경영 퍼포먼스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고용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그 최정혜 대리님께 한번 질문이 있어요. 그 혹시 사업비는 한번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리도 직접 하고 계시나요? 아, 그러면은 사업비 구조를 한번 좀 PMC 사업이라고 했을 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비 구조라 하면 어떤 항목들이 네, 그 뭐 있는지. 직접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한 것들에 대해서. 보통 아까 그 발표에서 잠깐 나왔듯이 투입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재경비 기술료가 통으로 해서 인건비 네. 측면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직접 경비라고 해서 현지에 출장 가는 경비부터 여기 뭐 행사 여는 행사비, 그다음에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들을 포함한 직접 경비,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사업비 총액에서 네. 직접 인건비 쪽으로 쓰이는 건 한 몇, 재경비 다 포함해서 한 몇 프로 정도로 보통 잡으세요? 아, 그게 최근에는 또 코이카 사업비가 조금 커지고 네. 그리고 국내 투입도 꽤 많이 잡는 편이어서 그 비율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50%는 안 50%.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네, 보통 네. 보면은 한 40%, 50% 네, 네. 선에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또 뭐 섹터 전문성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가니까 실제로 개발 컨설턴트로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많이 못 이게 좀 네, 많이 그쵸. 비중이 안 되는 네,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 그냥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PA 현명을 무조건 고용해라라는 식보다는 좀 이렇게 진정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좀 개발 컨설턴트들이 클 수 있는 분야를 좀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개발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이제 몇 년 동안 화두였어요. 네. 화두였는데 다 뭘 했냐 하면 주니어들의 단기성, 그러니까 맛을 보는 그 일자리 정도. 그게 다 봉사단이었고, 그게 YP였고, 그게 인턴이었어요. 근데 그게 종착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많은 지금 주니어들은 그쵸. 3종 세트. 봉사, YP, 인턴. 이거 3개 하면 4년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다음에 즉 30이 갓 되었을 때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쵸.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요거 마치고 그냥 다 떠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훌륭한 3, 40대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사실 저희는 봤을 때 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려면 네. 제일 처음 시작부터 배워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남아서 이 업계를 계속 끌고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연봉 낮은 건 저희가 좀 부차적으로 할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 나갈 수 있는 다리가 중간에서 탁탁 끊길 때가 있어서 아니 그리고 네. 그 다리도 정부가 만들어줘요. 경력 사다리 요 딱딱해서 요 사다리를 올라가 하고 만들어주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준비는 각자 자기가 하는 거고 정부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데 뒷받침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고용 여력이 있는 조직이나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쏟아질 수 있을까 참 그게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여기에 이제 참여자로 이제 그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커리어를 좀 개발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사회를 한번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또 별도로 준비해 본 게 저희가 롤을 좀 바꿔서 제가 네. 이제부터는 좀 사회를 보고요. 그 여기 있는 두 분의 아주 귀한 전문가들입니다. 왜냐하면 갓 30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갓 됐고 제가 다 이제 만으로는 네, 아직 공개할 안 공개할게요. 됐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개발 협력계에서 커리어 개발을 본인들이 어떻게 하나를 두 분이 대비되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본인들이 나아갈 지향점을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술 전문가 TS 원래 우리 최정혜님은 TS 출신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의료인이에요. 간호대 나오셨고 간호사 라이센스 있고 지금도 주사기 찌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TS에서 지금 DC로 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섹터 전문가에서 개발 전문가로 가시려는 분입니다.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이 최윤희 컨설턴트는요. 거꾸로예요. 원래 국제학부 나와서 세상을 구하는 얘기를 막 하다가 요새는 딸기 키우고 있어요. 요새는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출장 나갈 때 거의 1순위로 섭외 1순위로 지금 뽑히는 사업 형성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다 농업과 이 지역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상태니까 DC로 시작해서 TS 쪽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이런 그 교차되는 그 크로스로드를 오늘 여러분 보실 텐데 본격적으로 두 분의 스토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통상 이럴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죠. 저는 목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진짜로 이기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국제학과 나오면서 뭐 저의 특별한 뭐 섹터 전문성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사실 라오스 봉사 갔다 오면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돼서 그때 개발 협력이란 거를 막연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대학원 진학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사업, 뭐 성과 관리 사업 이런 거를 참여를 하면서 우선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잘한 것은 무엇인지 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같은 거를 처음에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참여했던 사업은 뭐 성과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농업 사업에 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성과 관리 사업도 농촌 개발, 뭐 농업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지표를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할지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농업 사업의 기획 전문가로 참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 사업들을 한 1년에 4개, 5개씩 하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제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농업의 완벽한 섹터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사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그런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나름의
이 기술 전문성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딸기 키우러 가도 저한테 딸기를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을 해서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전문가 한 명을 잡고 빨리 키우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막 속성으로 공부를 막 한 다음에 좀 이제 제가 더 인터넷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뭐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의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재미있어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은 조금 더 빨리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개발 컨설턴트로 시작해서 기술 전문가가 되는데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사실 뭐 커리어 네. 개발은 네.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이 가는 길은 남이 가는 거고 네. 제가 갈 길은 또 제가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사자 최윤희 선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뭐 어디 돌아다니면은 저게 말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거짓도 없고 하나의 하늘 부끄럽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산 증인이십니다, 사실. 근데 사실은 어쩌다 보니 농업으로 왔다인데 그 해보니 나하고 맞다 이런 것도 있나요? 하다 보니까 저는 음. 농업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처음에 개발 협력이고 뭐고 모를 때 저는 무조건 동남아 갈 거예요. 전 동남아가 너무 좋고 특히 라오스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지역 전문가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초반에 그거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고요. 갑자기 교수님께서 어느 날 윤이나 가서 저 아프리카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가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황열 조사를 받고 조사를 나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농업 사업이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사실 농업하다 보면 가서 되게 덥고 지치고 힘든데도 이게 뭔가 이렇게 저는 이 작물이 크고 그리고 그거를 수확해서 뭔가 결실을 맺는 게 되게 좀 진실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게 뭔가 거짓을 칠 수 없다라는 느낌? 네. 계속 저를 이렇게 뭔가 포장하는 것 같지만 그런 설득 건 안 전혀 됩니다. 아니고요. 설득 안 돼요. 네. 근데 하여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딸기를 키우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같이 출장을 갔던 네. 그 모 정부기관 직원 아, 하고 본이 잘 맞았죠. 모 정부기관이라고 네. 하면 저가 좀 많아가지고 어떤 건지 살짝 어쨌든 정리가 같이 네네. 출장을 갔던 네네 맞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오늘 오셨어야 했던 우리 딸기 하시는 우리 네, 박농부 하고도 잘 맞았죠. 그쵸.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를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정말 많은데 그때 되게 저랑 성격이 안 맞거나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분을 만나면은 그 섹터 되게 하기 싫어지기도 해요. 네, 근데 진짜 전문가다우신 분들은 본인의 분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저는 들어가고 자고 싶은데 끊임이 없어요. 맥주 한 잔 마시자 하면서 더 얘기를 해주시고 뭐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렇게 꺼내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듣고 있다 보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렇게 주절주절 풀 수 있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서 좀 섹터 전문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뭐 제가 뭐 가서 뭐 작물을 키우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촌 개발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보고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고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된다에 대한 거는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러닝, 네. 그다음에 뭔가를 담는 그릇. 그게 이제 농업 분야였을 뿐이지 앞으로 또 어떤 좋은 분을 또 ICT 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어디 섬유 공장 하나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분야의 업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전문성도 또한 생길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이고요. 땅은 항상 그 개발 컨설턴트로서 밭을 계속 가는 역할을 하지만 항상 두 팔은 열어놓고
여러 섹터와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노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저는 좀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네. 에너지가 그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습니다. 예, 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 좀 힘드시거든요.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 분인데 전문성은 뛰어나나 이 약간 소통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사실은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분, 나에게 뭔가 열어줄 수 있는 분, 새로운 길을 찾아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같이 일하면 플러그인이 딱 되거든요. 플러그인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전을 할 때 누울 자리를 잘 보고 도전하자. 네. 뭐 이런 레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개발 전문가, 즉 DC의 길을 나설 때 나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어라고 과거에 그러니까 기술이 만든 프레임이죠. 네, 기술 전문성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굉장히 고민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거 아니고요. 이 자체로도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한 지식과 스킬도 충분히 본인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모셔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마이크를 우리 최정혜 간호사님께 넘겨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하면 되나요? 네, 커리어 개발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주저리 주저리.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어쨌든 간호학과에 갔고 간호학과에서 부적응자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저희 그 교수님이 그 ODA 사업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게 스리랑카의 간호대 설립 사업을 담당을 하셨었는데 PM을 하셨었는데 그걸 보고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너무 이제 하고 싶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근데 되게 막연했고 되게 먼 일 같았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하니까 정말 저런 TS 전문가 말씀하셨던 그 네. 기술 전문가들이 돼야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건가? 나는 간호사로 한 10년 동안 있다가 저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장 이 일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지? 하다가 이제 코이카 인턴을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코이카 인턴 지원할 때도 이제 해외 사무소로 나가는 인턴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고 그때 방글라데시에서 간호대 석사과정 대학원을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은 내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으니까 방글라데시 사무소에 지원을 하자 해서 그때 저 때는 또 본부 4개월을 하고 8개월 이제 방글라데시로 나가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발 분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요. 그거 끝나고 돌아와서도 계속 이제 이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근데 사실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프로젝트에서 보면 대부분 기술 전문가 네. 위주고 그 개발 협력 전문가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등급도 낮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운이 좋게도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국제사업팀에서 보건 분야 프로젝트를 ODA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는 팀이거든요. 여기서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팀에서 일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저의 스토리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간호사로 들어오시긴 했어도 그럼 네. 지금은 이렇게 사업 관리 이런 거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오히려 간호사 그리고 그 사업 제안 사업 나오는 거 봐도 간호사도 2급, 1급 이런 분들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TS를 요구하거든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뭔가 이해도나 그런 건 좀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그런 전문가로 투입되기보다는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잘 지원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더 그분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뭐 의학 용어라든지 그 어떤 분야에 그 간호 분야에 대한 거를 조금은 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TS에 투입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면서 저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간호 전문성을 더 쌓아서 그 TS에 그 의료 분야의 TS로 나아갈 가능성은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네. 본인이
간호 분야 말고 다른 섹터에 음. 교육이면 교육, 뭐 농업이면 농업에도 참여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음. 같은 질문이에요. 알고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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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당장은 없는 떠났습니다. 것 네. 같아요. 떠났습니다. 네. 2번 질문은 네. 질문도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DC 네. 전문가로 크면서 이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보건. 그러니까 음, DC가 더 큰데 근데 음. 이제 저는 조금 더 보건에 조금 더 보건에 잘 안다. 집중된, 그냥 그 정도. 집중한 보건. 그게 지금 제 보건에 입장이고. 집중한 DC. 근데요, 그쵸. 이 세상에 보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그쵸. 보건대학원 출신 우리 아, 후속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최정혜님만큼 어디 들어가서 네. 풀타임으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잘 없는 것 같기는.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수는 있는. TS형 네. DC거든요, 지금. TS형 DC. DC. 특정 그쵸, 분야에 집중. 그리고 그쵸.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는 이 보건 쪽 말고는 안 하잖아요.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수 없고 그쵸. 거기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케이스.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 포지션이 많이 없다 일단. 네. 다른 학교, 다른 병원 있어요? 없나요? 어때요? 저희랑 같은 형태를 가진 팀은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하다 순차량되는 그런 팀을 마련하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다가 네, 어떻게 하다가. 일단 저희도 다른 데랑 비슷하게 제가 알기로는 네. 저도 그 히스토리를 다 같이 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던 교수님이 네. 사업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팀을 만들었고 네. 그 사업을 하나 따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 팀장님을 고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나와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팀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교수님은 정말 큰 이제 틀만 관리하시고 진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하는 거는 저희 팀에서 하는 교수님 PM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PM 교수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하고 연구원이랑 같이 일하는 구조는 아니고 교수님은 단장님으로 계시고 네. 저희 그 밑에 있는 저희 팀에서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구조. 오케이. 그러니까 네. TS들은 이제 교수님들 그쵸. 일로 주로 그래서 돼 있고 네. DC들이 이제 DC들이 계속 프로젝트 몇 관리를 하고 분이 다 그때 고용이 된 거고 그런데 왜 다른 학교는 그렇게 못해요? 다른 병원은 이렇게 못해요? 다른 대학 이렇게 병원들의 훌륭한 일자리들이 병원들은 많이 생겼는데 여기는 제가 특정 학교나 특정 병원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게 궁금하다. 그것이 다른 궁금하다. 데는 왜 못하는가? 네. 순천향에서 너무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곱씹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뭐 오늘 답을 굳이 우리가 찾지 네네. 않아도 되고 앞으로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목적은 이런 조직을 늘리자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병원, 다른 대학, 다른 조직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계속 양성해내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보면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 뒤에 이 두 분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매우 즐거운 일이거든요. 아주 고도의 정말 그 모든 걸 다 갖춘 이런 컨설턴트로 거듭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씨를 뿌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한번 연구 대상이 아니겠는가 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이 얼마나 나쁜 고용 주체인가를 절절히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여긴 병원이라서 그러니까 대학이 아니죠 지금 병원 소속이잖아요. 법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말고 보면 대학인데 사실은. 네네네. 그렇긴.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은 좋은 고용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용 측면에서 본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하나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그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실 때도 있으시죠, 거죠 프로젝트에. 네네 그쵸. 그분들은 들어와서 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딱 본인이 할 업무만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DC로 이 전체를 관리를 하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사실 요청드려서 하는 경우가 더 음. 많고 보통 다른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TS 분이 다 전반적으로 알면서 하시는 프로젝트도 있을 텐데 저희는 물론 많이 공유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뭐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특정 그분의 정말 전문성이 더 빛날 수 있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게 업무 분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TS의 분야를 본인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네. 아, 다 아예, 이해를 아예. 하고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DC로 귀하가 딸기를 아는 것보다는 복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지 이렇게 않아요? 설향도 알고 죽향도 알고 뭐 여러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딸기는. 죽향 아시나요, 뭔지? 저는 딸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간적 공격이 들어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DC라고 하더라도 그냥 진짜 사업 관리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그게 1년, 2년, 3년 그리고 10년 누적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오신 분들도 진짜 전문가지만 이런 식으로 배우면서 뭐 자격증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없지만 경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요, 그 사업 관리로 뭐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도화되면서 급수를 높여가면서 PL도 되고 PM도 되고 관리 쪽으로 계속 해도 실제로 프로젝트는 지역과 그 섹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년을 이 일을 한다. 그동안에 프로젝트를 몇 개를 했겠어요. 한 100개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네. 네. 그러면 그 분야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게 될 거고요. 그 정도 되면 아마 각기 다른 버전으로 이력서가 한 대여섯 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역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만 경력으로 쫙 넣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들면 본인은 사업 관리로 유명한 DC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TS 전문가로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살아남아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마음껏 결국은 쪽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교육이든 ICT든 의료든 아마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근데 다만 뭐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건 안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거는- 중요한 건 네. 그게 아니거든요. 핵심 기술은 그때 모셔오면 돼요. 네, 또는 수요가 구매하면 많잖아요. 돼요. 네. 네, 자문 받아도 돼요. 네. 그런데 중심 잡고 사업을 관리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뭐 농업 분야의 최은인이다 그러면 믿고 맡기는 뭐 이런 또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들었다 놨다 오늘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걸로 해봤고 사실 오늘 막 이렇게 참석자분들이 많이 안 들어와 주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익명으로 들어온 거를 한번 네네. 한 대, 두 개 정도 뽑아서 이렇게 저희가 토론 주제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익명 주제를 내주신 분 중에 들어와 주신 분이 있는데 한번 최정희 대리님께서 하나 제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